폴란드 사업 이후 K 잠수함 수출 흐름이 한번 꺾였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지금 캐나다 사업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 이제 스웨덴으로 밀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실망을 했죠. 그리고 이거 뭐 캐나다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 우리가 경쟁에서 떨어졌다는 거는 실망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캐나다에는 독일하고 우리 2파전이 이제 최종 결승에 올라갔는데, 폴란드에서 우리가 실망했던 부분 하나는, 원래 잠수함 살려면, 무기를 살려면은 그 무기에 대한 가성비를 다 가격, 성능, 납기는 잘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절충교육을 잘해주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폴란드 거는 그거는 뒷전이고 거의 뭐 산업 경제적인 면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주고받기를 했죠. 폴란드는 스웨덴에 이제 어떤 잠수함 구조함 이런 걸 사주고, 스웨덴은 또 잠수함을 팔면서 경제적인 측면, 방위산업 이런 부분을 이제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기로 했어요. 뭐 구조함을 서로 팔고 사고, 그 다음에 방위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같은 지리적으로 유도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러시아를 경계하고, 그랬더니 러시아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이 방위산업을 키우자, 이런 면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갔죠. 독일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최종 결승에 갈 것다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캐나다 지겠구나 했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전돼가지고 지금 캐나다도 가고 있어요. 캐나다는 등치가 더 크잖아요. 경제 규모가. 그래서 60조란 말이죠. 그것이 뭐 단번에 60조는 아니고 매년 3척 또는 뭐 5척 이렇게 이제 점점 나눠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액수가 이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역시 이거 60조 원을 사는데 그냥 잠수함만 살 거야? 이제 이거를 기회로 해서 우리 산업 경제 좀 키우자, 이런 분위기가 확 전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또 다른 이 함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잠수함 성능에 대한 기가 죽은 게 아니고 분위기가 변한 것도 아니고, 독일하고 우리가 가장 역사 이래로 가장 팽팽하게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데, 그게 과거에는 잠수함 받는 기업끼리 경쟁인데 지금은 뭐 국가적 대항전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완전히 팽팽하게 긴장이 더 고도화돼 있죠. 그래서 국가 대항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 사업이 단순 잠수함 성능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패키지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승부는 어디서 갈린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잠수함의 이 수출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잠수함의 성능,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납기, 그 다음에 60조 원에 해당하는 걸맞는 절충교육, 이걸로 경쟁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독일에서 30년 전에 잠수함 기술을 배워왔어요. 설계 건조 능력을. 그러나 2011년도에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3척 잠수함 수출할 때 우리가 독일을 누르고 최종에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성능은 대등 또는 대등 또는 우리가 좀 앞선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독일은 잠수함이 작아요. 우리 거보다는. 우리는 한 4,000톤을 향하고 있고, 독일은 2,000톤 이하만 수출해서 팔았다고 지금까지. 그러나 이거 2,500톤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잠수함은 일단 탐지 능력이 우수해야 되고, 안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 능력이 우수해야 되는데, 이 탐지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잡히고 숨어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거의 대등한데, 공격 능력은 우리가 앞서요. 디젤 잠수함은 원래 2차 대전까지는 어리 귀류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사일 능력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미사일 능력도 독일 거는 수평 발사관을 이용해서 대함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거기까지는 개발했는데, 수직 발사관을 이용해서 대지상 공격하는 능력은 우리가 처음이에요, 디젤 잠수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섰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격, 성능, 납기 중에서 성능은 대등 또는 우리가 약간 우수하다. 그러나 가격은 우리가 좀 싸요. 왜냐면은 독일은 인건비가 원래 비싸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납기는 사실 납기를 얘기할 때는 독일이 그야말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들어서는 생산 능력이 많이 저하됐어요. 세계 18개국에 180여 척을 팔은 디젤 잠수함에서 베스트셀러인데, 지금은 생산 기능 능력이 좀 축소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노르웨이하고 같이 공동 설계해서 팔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납기 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우수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1, 2등 조선소라고 할 수 있는 HD 현전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지금 거의 컨소시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막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에서 우리가 이겨도 섹션을 분리해서 우리가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납김에서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독일보다 훨씬 유리하다. 독일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하고 합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국가 간에 이렇게 협력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수함 단일 무기 체계로 볼 때는 가격, 성능, 납기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수한데 이길 가능성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60조엔에 달하는 100%의 절충교육 해달라. 그래서 산업 경제적인 면을 누가 키울 것이냐? 그럼 막 다양해. 산업 경제적인 자동차 산업을 해달라, 철강 산업을 해달라. 그 다음에 배터리 시장, 그 다음에 북극해 개발하는데 AI 분야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고 2번에 걸쳐서 수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2번에 걸쳐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더 할 거 없어? 독일, 한국 좀 이 일이 많이 사는데 우리 산업 경제 좀 키울 거 없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안서가 캐나다에서 준 것도 결국에는 20%는 잠수함 성능이에요. 잠수함 성능하고 그 다음에 납기 이런 것들인데 80%는 산업 경제적인 면이에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폴란드에서부터 쭉 전이되어 온 과정인데 캐나다는 훨씬 강하다. 그게 잠수함은 뒷전이고 산업 경제적인 키워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 경제를 누가 많이 지원해주고 누가 캐나다하고 오랫동안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하면서 갈 것이냐, 국가 전략적으로 그야말로 짝짝꿍이 돼서 갈 거냐, 요거를 지금 캐나다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산업 경제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양국 정부가 기업과 힘을 합쳐서 캐나다하고 협력할 것이냐, 이것이 결국 승부의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번 태평양 횡단과 캐나다 연합훈련 참가가 단순 훈련이 아니라 수출을 위한 성능 증명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잠수함이나 지상무기나 팔면서 이렇게 경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현지에 가서 보여주기 참 드물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잠수함을 직접 현지까지 몰고 와서 캐나다에 보여주겠다. 캐나다 연합훈련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성능이 입증된 잠수함이 있어요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인사대천명이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이게. 그래서 5월 말경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독일하고 이제 경쟁할 때 독일의 우수한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평하지는 않았지만은 독일은 지금 페이퍼 서머라이즈 종이 잠수함 현재까지는 노르웨이하고 둘이 합작 공동 설계하는데 아직 잠수함이 안 나와 있어요.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 수준이 그 크기의 성능이 안 나와 있다고. 우리는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는 3,000 지금 간 거는 도산 한창함은 3,300에서 3,600톤인데 그보다 좀 더 크게 해서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다 하고 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14,000km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해 작전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원양항에 작전할 수 있는지, 승조원은 잘 운영하고 있는지, 교육을 한 시스템 어때.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캐나다 승조원 2명이 타요. 잠수함 승조원들이. 그래서 직접 가서 보면서 한국 잠수함은 정말 문제가 없네. 이걸 확인하는 단계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체육 정영진이 진행하는 웃다가라는 거기에 이제 출연했었어요. 출연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우리가 저 성능 도 거의 최고고 그런데 캐나다에서 산업 경제적인 걸 많이 지금 요구하고 있더라. 근데 비슷비슷한데 국민 정서는 지금 같은 나토 국가라고 해서 같이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산업 경제적인 면을 캐나다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하는 거를 국민적 성의를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BTS 공연을 맞춰서 한번 어떠냐. 그 캐나다에 우리 도산 한창을 도착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BTS 공연도 하고 대통령도 그때 같이 참석해가지고 그야말로 캐나다의 한국의 날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2023년에도 호주에 이제 우리가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하는데 독일하고 마지막 한판 승부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때도 호주 장교들은, 무기를 사는 장교들은 군에서는 한국이 좋다. 한국 지리적으로 가깝고도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기술 이전도 많이 해준다더라. 운용 호환성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독일 거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 국민적인 분위기가 확 변해가지고 아니 군에서 좋다는데 왜 그래? 이래 국민적으로 정서가 확 변하면서 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지금 이 상황도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자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우리는 독일하고 우리하고 쭉 경쟁해 오면서 시수게임을 했어요. 시수게임. 처음엔 독일이 앞서다가 우리가 또 앞서다가 독일이 지금 앞서다가 우리가 앞서다 이 시스템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정부가 기업한테 확약식을 했어요. 자동차 산업, 배터리 공장 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수소
생태계 보완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 방산업 투자하는 거, 에너지 분야 이런 걸 계속 다 했는데 독일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두 국가가 이건 어렵다 한 게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캐나다는 미국하고 북미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이 엄청 발달해 있다가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지금 일자리가 축소되고 그래서 이걸 키워달라 했는데 독일 폭스바겐에서 자동차 산업을 배터리 공장 지어줬겠는데 그게 지금 취소됐다고. 우리는 그 대신 수소차 분야를 해주겠다. 현대에 가서 토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를 지원해주겠다 했고, 그 다음에 조선산업, 그 다음에 MR로 산업,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분야, 이런 걸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AI 분야, 우주 분야까지. 그 다음에 북극이 개발할 때 도와주겠다. 우리가 뭐 쇄빙선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걸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우리는 정부에서 개런티를 해주겠다. 그게 확약식이에요, 확약식. 이걸 한 이유로 캐나다에서 정말 진정으로 한국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좀 인식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호의적인 분위기 가겠다 했는데 우리는 도장을 찍자. 그 도장을 찍자. 캐나다 국민들 절대 정치권들이 그냥 선정하지 않도록 성능 가격에서 우리가 우수하지. 그 다음에 산업경제면에서도 우리가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는데 못하냐. 이런 걸 막 밀어붙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BTS도 가고 대통령도 가고 하면은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지금 캐나다는 불안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주국방에 자주국방 왜 투자를 안 해? 자꾸 막 압박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시작한 게 첫 번째 하는 게 지금 잠수함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수상함도 건조해요. 수상 전투함 건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상무기, K9 자주포, K2 전차, 뭐 FA-50 공격기, 지금 막 이제 출고되고 있는 KF-21 이런 것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방산 우수 제품이라고. 이런 것들을 지해공 같이 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가 이제 자주국방을 정말 진정스러운 자주국방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력하자 해서 한국, 캐나다 방위산업 공동 연구개발 센터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또 수출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 하면은 그야말로 캐나다는 우리하고 손만 잡으면은 방위산업을 엄청 빠른 속도로 키울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럽 시장도 석권할 수 있는 것이고 남미 시장, 뭐 아시아 중동까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한국하고 새로운 장을 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걸 건의하는 거예요. 이건 국민 여론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한국 캐나다 방위산업 공동 방위산업 연구개발센터 이걸 만들어서 설립해가지고 추진하자 이 얘기. 그 다음에 도산한청함이 캐나다에 도착할 때 맞춰가지고 BTS 공연을 국민성금으로 지원해주자. 이건 뭐 BTS 엄청 바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면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방위성금 내도 성금을 내가지고 이거를 지원해주면은 안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대통령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가자. 이걸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오늘 제안을 하는데 시청자분들께 댓글로 해서 많은 유튜브에서 공동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몇몇 그 유튜브 진행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욱 그 정영진의 그 묻다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역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욱 씨나 그다음에 정영진 프로가 국민 성금 걷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못하니까 앞장서 가지고 해서 국민 성금 BTS 공연하고 대통령 방문하고 그다음에 공동 방위산업 공동 R&D 센터 설립하고 이 정도 하면은 독일하고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걸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이기면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유럽 시장, 남미 시장, 아시아 중동의 해양 방산 플러스 지금 잘 나가는 KF-21, FA-50 공격기,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은 정말로 캐나다는 손쉽게 빨리 이 군사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출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기에 가장 부담스럽거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캐나다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잖아요. 너 자주국방 해라는데 지금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이 안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잠수함을 하면서 한국 잠수함 기술 이전을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안 주면 섭섭하죠. 그래서 거기 우리는 플러스 알파에서 잠수함 기술 이전 어느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에서 지상 공중 무기까지 우리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하고 하면은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캐나다한테 확실히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저는 잠수함 장교 출신으로서 잠수함은 정말 성능이 입증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one for all for one 그러거든. 잠수함은 이 구호가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하면 다 살고 한 사람이 잘하면 다 죽어야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검증돼야 되는데 제가 독일에서 한 5년 반
근무하면서 독일이 이 원숭이 나무로 떨어진다는 걸 한번 겪었어요. 2000년도에 그리스에 1800톤짜리 잠수함 4척을 계약했는데 2004년도에 진술했는데 그것을 시운전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뭐 법적 소송이 돼가지고 2010년에 6년 만에 딜레이 되어가지고 공급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당시에는 페이퍼 서브마린에서 페이퍼 서브마린 잠수함 없었다고 실체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체를 가지고 가잖아요. 캐나다까지. 독일은 지금 없어요. 그 잠수함이. 캐나다가 원하는 2500톤 잠수함 CD가 없다고. 그래서 212 CD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캐나다는 잠수함 장교들이 나서서 우리는 성능이 입증된 잠수함을 원한다. 이런 걸 적극 주장함으로써 캐나다의 주저주저함을 이제 없애고 바로 채택하면은 캐나다가 오히려 좋다. 캐나다가 오히려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체화함 인도를 계기로 한국이 SLBM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보는데 지금을 완전한 전력화 단계로 봐도 되는 시점인가요? 신체화함은 한국이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 첫 번째 배치원의 3척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발사관도 SLBM도 6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도산 안창호의 3번째 배니까 이거는 뭐 거기다 원래 SLBM에는 핵탄두를 실어야 적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핵을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건 안 해요. 그러나 왜 그러면은 핵탄두 실지 않으면서 SLBM을 만들었냐? 이거는 만약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는 기술은 갖고 있자. 북한은 이미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는데 우리는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어제 뭐 세계 정세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건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기술은 갖고 있자. 그래서 핵탄두를 안 실지 않아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자. 이래서 개발한 게 SLBM 우리가 디젤 잠수함에 SLBM 6발이 실은 거예요. 이건 세계 최초예요. 원래 디젤 SLBM은 핵 추진 잠수함에 실어야 제격입니다. 디젤 잠수함에 SLBM 실으면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냥 니아가에다 막 1.5톤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건 비슷한 거거든. 속력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디젤 잠수함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잠수함을 크기를 키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LBM 실어도 탄두를 크게 만들 수 없다. 그런 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6발을 실으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걸 작전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지상을 공격해서 상대 국가를 완전히 압도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전력화를 이제 3척을 완료함으로써 이제 그 다음 배, 지금 뭐 캐나다에 수출하는 거 장영실함 같은 거는 3,600, 4,000톤급이 더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차원에서 만족하면 된다 생각해요. K 잠수함이 사실상 준 핵 억제 체계로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잠수함을 뭐 준 핵 억제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원래 이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으면 핵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실은 가지고 있는 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상에서 수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지 거기다 핵탄두를 실은 거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핵 억제 체제를 완벽히 구축했다. 이거는 약간의 과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SLBM을 탑재하고 운용하고 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크기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거기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건데 우리는 비핵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핵 억제 체제를 갖는다는 거는 여기다가 핵 추진으로 가면은 DL 잠수함이 이제 핵 추진으로 변경되면은 그거는 북한에 지금 SLBM을 만들어서 핵 추진 잠수함을 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싣고 나가도 그 배를 추적 감시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핵무기를 안 실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해서 그걸 못 쏘게 하면은 이건 뭐 핵 억제 체제를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SLBM 발사 성공과 실제 전력 운용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이 아직 보완해야 할 기술적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한국이 이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최신화된 기술을 다 이제 우리가 장착을 하고 탑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다음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이 방향으로 기술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은 원자로를 소형화해서
함정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기술적인 과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키우고 거기다가 그 크기에 맞게 SLBM을 최적화할 수 있느냐, 이런 뭐 과제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조용해야 돼요. 잠수하면 시끄러우면 상대 탐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저감 기술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 이런 기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공격 결심을 하고 공격 결심을 지원해주고 이런 기능을 집어넣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디젤 잠수함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독일하고 우리하고 최종 경쟁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탑 티어에 들어있다,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더 나가서 핵추진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 단계가 SLBM 잠수함 전력화라면 그 다음 단계는 결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더 강한 전략 무기로 이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독일에서 30년 전에 디젤 잠수함 1200톤짜리를 인수해가지고 조립 생산했고, 그 다음에 1800톤짜리 9척을 조립 생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18척을 운용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하고 설계, 건조 능력을 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해서 설계 건조해서 도산한창호급 3000톤 3척, 그 다음에 그 다음 배치는 장영실급 3,600톤, 4,000톤 3척, 이렇게 여기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디젤 잠수함의 정점 기술을 이제 이룬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핵추진 잠수함을 갈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마련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 전기를 충전하고 배터리로 이제 수중에 상해야지만은, 이건 수시로 올라와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노출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로 이제 물속에서 가동하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도 계속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돼요.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거의 마쳤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무기체계 중에서 핵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선봉에 있는 게 핵무기 실은 잠수함이에요. 왜냐, 지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는 감시받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잖아요. 북한도 그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이제 수중에 감춰놓는 게 지금 전력이라고, 그래서 전략이라고, 북한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수중에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감춰도 그거를 추적 감시해서 못 쏘게 하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에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짐으로써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척수는 약간씩 다르면서 하이로 믹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라면은, 그야말로 동북아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전력이 될 것이다, 수중 전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디젤 잠수함을 이렇게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이 원동력이 돼서 이제 모든 기술이 이제 핵추진 잠수함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까요? 북한은 지금 디젤 잠수함도 우리보다 30년 앞서서 개발했고,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지금 2025년도에 3월 8일 나고 12월 달에 보여줬어요. 핵추진 만든 건조 현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핵추진 잠수함도 앞서가고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모든 해상 전력, 그 다음에 지상의 이 미사일을 이용해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게 지금 최고로 신경 쓰는 거예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 함정에도 지금 핵무기를 싣고 있어요. 순항 미사일을.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이 되면은 그야말로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우리도 견제하고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그림장을 두면은 그 최선의 전력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거를 못 쏘게 따라다니면서 수적 감시하면 북한은 기분이 나쁘죠. 그럼 상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기분 나쁘죠. 내가 만들었는데 내 이 핵잠수함을 무력화시킨단 말이야. 이런 차원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향, 우리 입장에서 수급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발표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쉬쉬하면서 그냥 응용연구하면서 우리가 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은 또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쉬쉬하면서 해왔는데 공론화 시켜버렸다 이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2016년 8월 달에 이미 SLBM을 쏴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걸 공개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 핵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사회부터 굉장히 감시를 받아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 못했는데 에이펙에서 공론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기술 총결집에서 이걸 만들면은 정말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고 해도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력과 기술력을 총결집하면은 아마 북한을 따라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응원을 해주면은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어도 견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바람에 많은 나라가 시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두드러지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해상 교통로 확보인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그야말로 수에즈 운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된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면은 원거리에 신속하게 가서 이렇게 우리 교통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핵추진잠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는 모르지만은 미국이 이미 항공모함 전단을 보낼 때는 거기는 맨 앞에는 핵잠수함이 다녀요. 가서 소거하고 다 문제가 있으면 격심시키고 그런다고. 이번에 방송은 안 났지만은 미국이 그 미란의 함정을 많이 격침했다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핵잠수함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원래 잠수함에서 공격하는 표시 안 내요.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이다. 그래서 우리 함정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위산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4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량이 충분하다. K9 저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FA-50 공격기, KF-21,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함, 이런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발전시켜서 방위산업에서 우리하고 역할할 수 있는, 북미는 캐나다와 협력하고, 남미는 페루하고 협력하고, 동남아는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중동에는 사우디, 이런 데하고 부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무기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주국방도 하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한 이 장비를 팔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주국방도 하고 국민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